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제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그 원인이 대부분 사람한테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그런 분들은 진짜 10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주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죠.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관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의 강도나 어떤 빈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원칙을 지켜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려면요,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걸. 너무 많은 걸 기대하다 보면 한순간 참 허무해집니다. 그죠? 너무 많은 걸 기대하니까 내가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저 사람한테 별로 기대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어떤 그릇에 비해서 많은 걸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식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친한 친구에 대해서, 직장 동료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독립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이제는 정말 그 둥지에서 이렇게 홀홀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엄마가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그래서 왜 넌 전화도 안 하냐? 왜 집에 자주 안 오냐? 이거는 지금 뭘 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계속 잔소리하면 사이가 좋아질까요? 계속 안 좋아지겠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매일 전화해서 정말 그렇게 스윗한 딸, 아들처럼 굴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네가 독립해서 그렇게 씩씩하게 잘 지내주는 것만 해도 와, 감탄하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걸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는 원인이 뭘까요? 그 배우자가 가진 어떤 그릇보다 더 큰 그릇을 내가 기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거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그렇게 저녁 시간을 알차게 보낸 다음에 잘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배우자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가 내가 무슨 훈련시키는 제자도 아닌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냐고요. 그런데 쓸데없는 잔소리 우린 계속해서 그 사람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서로 받죠. 자기 개발이라는 걸 왜 당신은 도대체 그렇게 전혀 몰라? 왜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만 봐? 라고 잔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사이만 나빠지는 거예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 최소한 팀장이면 이 정도 인품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 난 정말 그래야 된다고 봐. 그건 내 생각인 거죠. 말할 때 무례하지 않고 스마트해야 되고, 이제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건 이제 내 생각인 거죠. 직장 상사라고 해서 꼭 인품이 좋으란 법은 없어요, 사실. 그걸 기대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존경할 점을 만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누군가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그런 장점을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포인트가 없으면 대단히 오래 그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전부터 막역한 그런 친구였는데 저 친구는 아무리 봐도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 장점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관계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랑 굉장히 그 친분이 두터운,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 쭉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장점, 배울 만한 점 생각하면 누구나 다 있어요. 그죠? 그런 장점을 전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인정할 만한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의 어떤 그런 지수를 만약에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하면 그런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의 장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어떤 장점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 있다 그러면 그걸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신 이제 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그런 정보를 정리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전해주고, 이제 카톡으로라도 막 전해주고 이러는 걸 좋아해요. 대단히 좋은 장점이죠. 나는 음식을 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쿠키도 굽고 빵도 굽고 유기농 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나눠 먹는 거 좋아해. 너무나 좋은 장점이죠. 또 분위기 메이커예요. 만나면 모두를 즐겁게 분위기를 확 띄워주는데 나는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어요. 남을 배려하거나 어떤 식으로라든 나에게 강점이 있어야 관계가 원활해지고 그런데 이제 대단히 좋은 어떤 이제 유리한 그런 입장에 쓸 수가 있고, 그래야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나쁜 버릇을 내가 잘 이렇게 막 정말 착착 고칠 수 있던가요? 바꿀 수 있던가요? 안 되잖아요. 저는 방송하고 강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이제 신문에서 보니까 밥을 먹고 가만히 앉아서 1시간 이상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자세로 컴퓨터를 하는 거는 줄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나쁜 일이래요, 건강에.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1시간에 한 번씩은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좀 이제 이렇게 몸을 움직인 다음에 다시 앉아서 이제 뭐 노트북 갖고 작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알람을 맞춰놔도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알람을 1시간에, 제가 이제 강의가 없으면 주로 원고를 써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뭐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뭘 읽거나 원고를 쓰거나 이제 이런 4가지 작업인데, 사실 원고를 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안 되니까 대단히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한 3시간을 내리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원고 쓰느라고. 그러면 그렇게 앉아있는 게 건강에 대단히 안 좋으니까 알람을 맞췄어요. 1시간에 한 번씩 울리게끔. 알람이 울리면 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3분씩이라도 해야 돼. 근데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알람을 꺼요. 그리고 계속 해요, 하던 거를. 왜냐면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아침 먹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원고 쓰다가 점심 먹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예요? 내 습관을 내가 못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버릇을 내가 못 고치는데 남의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배우자가 운동 안 한다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주말에 그냥 쉬고 싶대요. 소파에 누워서 쉬고 싶대요. 운동하기 싫대요. 그러면 잔소리하시면 안 돼요. 왜? 나도 내 버릇을 못 고치는데 내가 배우자의 버릇을 고치려고 들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딱 2분 전에 막 뛰어들어오는 그런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를 볼 때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출근 시간 2분 전에 뛰어들어서 설레벌떡 뛰어들어올까? 그게 늘 못마땅하고 그래 봐야 사람 때문에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게 습관이 됐는데 고치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경고하고 평가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분 전에 들어와도 지각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2분 전 아니라 1분 전에 들어와도 되는데, 정시간에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본인의 어떤 미션, 과제나 이런 걸 데드라인에 전혀 문제 없이 완성도 높여서 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나는 컨트롤하는 거지. 출근 시간 한 30분 전에는 와야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후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아웃풋에 대해서만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스스로에게 투자하세요. 스스로에게.
뭐 경조사 쫓아다니는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잖아요. 정말 물론 축하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나머지는 그냥 얼굴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각종 모임에 쫓아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런데 단지 괴로우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스트레스 지수를 계속 높이는 거니까 그 시간에 어떤 이제 내가 인맥을 쌓아야 되고 주변 사람을 끌어모아놔야 되고 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맥 쌓기에 골몰하기보다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그야말로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내가 성장하는 편이 훨씬 더 지속적으로 좋은 사람들 주변에다가 모아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만 막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거, 점점 더 나이를 먹을수록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돈과 에너지와 시간, 뭐 노력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야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어떤 그런 지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부정적인 기분을 연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대단히 부정적인 기분으로 이제 쭉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적인 기분을 연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시간 내가 정말 나한테 선물해줘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편안하게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한 나 편안하게 지금부터 쉰다 이러고 이제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자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부정적인 기분을 대단히 다시 소환하는 거죠. 아까 낮에 막 누군가 회의 시간에 너무 싸웠던 게 막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적인 기분을 연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절대로 회사에서 어떤 부정적인 기분을 끌어당겨서 연장시키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의 원칙으로 삼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또 부정적인 기분을 연장시키는 게 어떤 걸까요? 나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되죠. 뭐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냥 무심하게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대단히 부정적인 기분이 계속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건 누군가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구나. 모든 사람이 날 다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맞는구나. 이 사람과의 어떤 그런 좀 껄끄러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내가 깊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리고 탁 털어버리는 그런 연습들이 내가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와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습관, 그게 나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리는 대단히 좋은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조금 더 좀 가볍게 행복한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